예, 이번 시간에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범위를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범위는 시행령 별표 6에 나와 있습니다. 그 6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교재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376페이지, 38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3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체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1번에 연구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전담부서 있으면서 가나 다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되는 인건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금액, 즉 퇴직금과 관련되는 건 전부 다 제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중간에 답번에 방갈로 4번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에 납입한 비용, 요 부분 개정세법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채용 공제 가입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입니다. 자, 이 부분 송금 산입된 것과 동시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한 연구개발 비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가나를 합친 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업 유형별로 중소기업은 30%, 그 밖은 20%입니다.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를 적용해 주겠다. 가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나유형의 비율은 해당 과세연도 수익금액분의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연구 개발비 비율입니다. 수익금액 비율에 해당되는 비율의 3배와 10%,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15%,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 작은 금액이다라고 하면 중소기업과 10%니까 30%와 10%, 4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액은 1과 2 중에 큰 금액입니다. 증가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25% 해줍니다.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적용해 줍니다. 단기 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유예 기간별로 8%에서 15%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비중소기업인 경우에는 0%에서 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평균 매출 금액이 5천억 이상일 때 중견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40%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액공제 적용 시기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 보관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19년도 우리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할 때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2020년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 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에 대한 증거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타 사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배제합니다. 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됩니다. 농특세 비과세 되고요. 5년간 2월 공제됩니다. 중소기업이 미공제 시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미공제되면 10년간 2월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할 부분입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를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일 이후 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부설 연구소와 전담부소 검색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이 됐다라고 하면 요 진흥협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해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인건비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또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건비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이나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인정받은 데까지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연구소 인정받은 이후 발생분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별표 6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내일 채용 공제 부담금, 즉 회사에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세액,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 추가 납부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2월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과세 이연 내역을 정리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액 공제 감면,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를 작성을 해야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와 농어촌 특별세 계산할 때 영향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 조정 계산서에 관련되는 세액 공제 내용이 반영이 되려면 이 합계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세액 공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세액 공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의 차이, 비교를 잠깐 한번 해보면요. 세액 감면은 특정 감면 소득을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면 소득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 구분 계산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2월 공제는 미공제된 부분은 감면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리고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되고요. 무신고했을 때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방 이전 감면 등에 대해서는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세액 감면 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경정결정이나 경정청구, 수정신고 시 이런 때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세액 감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세액 공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세액 공제는 특정 투자나 특정 지출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 계산서는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미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2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신고했을 때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세액 공제는 무신고했다 하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에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교재 387페이지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라고 하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세서에 보면 단기 발생 증가 관련되는 부분과 세액 공제,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 그 다음에 연구 인력 개발 발생 명세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1번의 발생 명세부터 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로 2명이고 인건비 3천만 원 처리되어 있다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연구인력 개발비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비나 기타 관련되는 정비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연구인력 개발비의 증가 발생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4년치, 직전 4년치를 입력을 합니다. 2018년도에 2천만 원부터 15년도까지 1천만 원에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직전 4년 평균 발생액은 1,750만 원이고 관련되는 부분에 당해연도 발생된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과 직전 연도 2천만 원보다 초과된 금액은 증가된 금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자, 1,000만 원이 되고요. 이 1,000만 원과 당해연도 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제세액 탭으로 가서요. 중소기업은 대상금액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당해연도 발생 금액에 대해서 25% 적용했고요. 정가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50% 적용을 해줍니다. 500만 원 세액공제 나옵니다. 자,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내의 기업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종료 후 1년에서 3년 차는 15%, 4년에서 5년 차는 10% 해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요율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중견기업은 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춰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발생된 세액 공제하고 증가분하고 둘 중에 큰 금액 750만 원을 선택할 거다라는 겁니다. 적용을 하게 되는데 750만 원 옆에 보시면 최저한세 설정 여부가 있습니다.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비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최저한세 대상으로 체크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750만 원을 우리 세액계산조정명세서에 세액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우리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번 서식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반영을 합니다. 750만 원 반영을 했고요. 3번에 단기공제 2월 계산입니다. 자, 연구인력개발비 관련해서 19년도에 750만 원 반영을 했고, 단기공제, 공제세액의 단기분 750 공제하는 걸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반영세액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천만 원 계산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공제감면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이 합계표를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최저한세 배제감면, 최저한세 배제세액 해서 연구인력 개발비 중에 750만 원 배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과 배제 감면 관련되는 내용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합계표를 작성하신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공제 감면세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공제 감면 쪽에서 자, 이렇게 이제 세액 공제, 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제 대상 세액과 감면 세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저장하시고요. 세액 공제 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 공제 신청서도 F12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연구인력 개발비와 관련되는 부분과 고용정대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세액 공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계산 과정과 관련되는 세액 공제 금액을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들을 설명드렸습니다.